전원주택이 로망이라고요? 늙을수록 중요한 건 생활 인프라입니다. 은퇴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죠. 마당 있는 집, 텃밭, 강아지 한 마리, 아침마다 새소리,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소리, 출근 대신 산책. 저도 그런 그림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나이 들면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요.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70대, 80대가 되었을 때도 그 삶이 편할까? 젊을 때의 로망과 나이 들었을 때의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 풍경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입니다. 1. 나이 들수록 접근성이 자산이 됩니다. 젊을 때는 운전이 당연하죠. 차로 20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75세, 80세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전이 부담이 되고 야간 운전은 피하고 싶어지고 비 오는 날은 더더욱 나가기 싫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 도보 10분 내 마트, 가까운 약국, 대중교통 접근성, 응급 상황 시 빠른 구조. 이게 바로 생활 인프라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곳보다 응급실이 가까운 곳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사례 1 꿈의 전원주택, 5년 만에 다시 도시로. 50대 후반에 은퇴한 김 선배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의 단독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당도 넓고 공기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처음 23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텃밭 가꾸고 이웃과 막걸리 한잔하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짐. 병원은 차로 30분 거리. 응급실은 1시간. 눈 오는 날은 고립. 결국 아내가 허리를 다친 일을 계기로 다시 도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치는 좋았지만 살기는 힘들더라. 2. 은퇴 후 삶은 여가보다 관리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를 여행, 취미, 휴식 중심으로 상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병원 정기검진, 약 처방, 건강관리, 재산관리, 집 유지보수. 특히 단독주택은 손이 많이 갑니다. 제초, 보일러 관리, 지붕 누수, 눈 치우기, 배관 문제. 젊을 땐 운동 삼아 괜찮지만 70대가 되면 일이 됩니다. 아파트가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가 쉬운 환경이 결국 체력을 아껴줍니다. 사례 2 아파트가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60대 초반 부부가 있습니다. 원래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결국 신도시 소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원과 지하철이 걸어서 5분. 처음엔 답답할까 걱정했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엘리베이터, 경비 시스템, 관리사무소, 택배 시스템, 근처 문화센터. 이게 얼마나 큰 편의인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가 무릎 수술을 한 뒤 걸어서 재활치료 받으러 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었다고 해요. 그분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망은 없지만 불안도 없다. 은퇴 후 삶에서 불안이 없는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3. 인간관계 인프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전원으로 가면 조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고립은 건강만큼 위험한 문제입니다. 동네 친구, 취미 모임, 문화 강좌, 경로당, 커뮤니티 시설. 이게 다 생활 인프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기 쉬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례 3 고독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풍경은 최고였죠. 문 열면 바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우울감이 시작됐습니다. 또래 친구가 없고
문화시설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하루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2년 만에 도시 근교로 이사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이렇습니다. 조용한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면 사람이 말라요. 은퇴 후 집 선택,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 거주지를 고민한다면 이 네 가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1. 도보 10분 내 병원과 약국이 있는가? 2. 대중교통이 편리한가? 3. 관리가 쉬운 주거 형태인가? 4.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구조인가? 풍경은 플러스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로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원주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5060대 활동기 전원도시 근접, 70대 이후 병원교통 중심 입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도시 아파트 주말 전원주택, 도심 거주 장기 체류형 세컨드하우스, 이런 구조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 은퇴는 5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20년 길면 30년입니다. 초반 5년의 만족보다 후반 20년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자연이 힐링이지만 나이 들면 안정이 힐링이 됩니다. 응급실까지의 거리, 마트까지의 거리, 사람까지의 거리. 이 세 가지 거리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 후 삶은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을 관리하며 오래 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원주택이 로망이라고요? 늙을수록 중요한 건 생활 인프라입니다. 경치보다 접근성, 넓이보다 안전, 고요함보다 연결.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80살의 내가 그 집에서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괜찮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분명 좋은 선택일 겁니다. 은퇴는 낭만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좋은 설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생활 인프라가 있습니다.